그런데 그게 중학생 때까지는 여학생들이 조금 꼼꼼하니까 뭐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고등 수학이 시작되는 순간 난이도가 갑자기 확 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아무런 힌트 없이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 수 있을 때 진짜 이게 내 거가 되는 건데, 선생님 힌트를 받아서 내가 이걸 해결했어. 그래서 넘어갔어. 그러면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EBS TV중학, 교원 빨간펜, 아이스크림 홈런, 비상교육, 수박시.com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학을 강의해왔고, 오프라인에서는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다가 지금은 여의도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은지영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많은 강의를 하는 동안 많은 학생들을 봐왔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심화 문제집까지 다 풀었는데 수학 성적이 죽어도 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데, 똑같은 문제집을 풀더라도요, 성적이 급상승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성적이 죽어도 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해왔던 문제집을 푸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한 3권 정도 준비해서 1, 1, 1, 2, 2 이렇게 풀려고 했잖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문제집이 한 권을 훑었어요. 한 바퀴를 돌렸어요. 한 학기는 일단 끝냈어요. 이런 멘트들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요리를 진짜 못하는데요. 제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유튜브에서 내가 할 요리를 먼저 검색해서 영상을 봐요. 그러면 제가 김치찌개 끓이는 영상을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김치찌개를 끓여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 바퀴를 훑었다라는 것은 김치찌개 영상 보고, 그 다음 단원 된장찌개 영상 보고, 그 다음 단원 순두부찌개 영상 보고, 이렇게 해서 6단원까지 영상들만 다 시청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개의 영상을 다 시청한 다음에 다시 1단원 들어와서 김치찌개를 끓여보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뭐 넣었지? 파를 썰어야 되나? 김치를 먼저 썰라고 했었나? 뭐가 중요하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문제집을 난이도별로 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가 영상을 시청을 한 다음에 엄마와 함께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 단계에선 내가 혼자 만들어 보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김치찌개부터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쭉쭉쭉쭉 해서 청국장 영상까지 다 시청했어. 그 다음에 다시 심화 문제집을 주고, 자, 이제부터 너 이거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봐, 이러면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배운 다음에 심화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원을 배울 때 항상 깊이 있는 문제들까지 다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까지 난이도별로 순서 다 맞춰서 문제집 풀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요 라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이 원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요. 학생들을 제가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남학생들의 특징이 있고 여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학생들은 풀이 과정을 잘 못 쓰고 글씨도 못 쓰고 막 덤벙거리고 프린트 잃어버리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 여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은 타당한 근거 없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여기 각도를 구하래. 그런데 왠지 90도 같아. 그래서 90도로 찍었어. 근데 맞췄어.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학생들은요 그냥 넘어가요. 나 이거 왠지 2배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2 곱하기 2 4인가? 해가지고 찍었는데 맞췄어. 그럼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는 여학생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게 중학생 때까지는 여학생들이 조금 꼼꼼하니까 뭐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고등 수학이 시작되는 순간 난이도가 갑자기 확 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찍어서 맞추면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상위를 이렇게 순서대로 풀었는데도 점수가 안 오른다? 그럼 혹시 내가 타당한 근거 없이 나의 추측에 의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찾아내요, 선생님? 내가 학원에 보내서 최상위를 다 끝내갖고 왔는데 얘가 찍어서 맞췄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봐야 됩니다. 정말 난이도 있는 문제를 이 친구가 한 번에 맞췄다.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친절한 말투로 그냥 물어보세요. 이거 되게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풀었어? 엄마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줘. 풀이 과정을 한번 보여줘.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친구가 알고 풀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풀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면 정말 찍어서 맞춘 것이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순서도 잘 지켰고
쉽지도 않았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요. 이런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이런 친구들은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한 반복, 다시 말해서 오답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다 알려주진 않아요. 제가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전 항상 조금의 힌트만 주거든요. 힌트를 주고 그 힌트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풀어보게 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풀었을 때 이 문제를 나중에 다시 한번 어떠한 힌트도 없이 풀어봐야 돼요. 아무런 힌트 없이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 수 있을 때 진짜 이게 내 거가 되는 건데, 선생님 힌트를 받아서 내가 이걸 해결했어. 그래서 넘어갔어. 그러면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수학 성적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를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 해설지의 도움을 받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다음번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혼자 이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최상위 문제집까지 다 풀어봤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3가지 유형이 있었죠. 문제집 푸는 순서를 잘못했거나, 두 번째는 찍어서 맞췄는데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았거나, 마지막으로는 내가 틀렸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지 않았거나, 이 3가지를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공부 맛집 홈페이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